운동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구과학의 이 1학년 과정을 보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지구과학의 가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근데 지구과학 파트는 다른 부분보다 암기가 조금 많아서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은 지구과학 파트를 조금 싫어하고, 암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오히려 지구과학 파트가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1학년 때 이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물리를 할 것이냐, 화학을 할 것이냐, 생명과학을 할 것이냐, 지구과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잘 기초를 다져놓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서 잘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직권의 운동을 할 건데, 우리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고, 그 안에 기권도 있고 수권도 있고 직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외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직권 외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직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직권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숨을 쉰다든가 아니면 심장이 뛴다든가 발이 움직인다든가 뭐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듯이 우리 땅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답니다. 이걸 보고 직권의 운동인데,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또 움직인 걸 어떻게 아는지, 내 눈에는 지금 땅이 가만히 있는데요, 움직이는 거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 밝혀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대륙이동설입니다. 자, 대륙이동설은 베게너라는 학자가 처음 주장했습니다. 베게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정확히 얘기해서 고생대라는 과거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 고생대 말에 한 덩어리였다라고 합니다. 한 덩어리였던 대륙. 자, 이 한 덩어리였던 대륙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게아라고 표현합니다. 판게아. 아직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여기 그림을 보세요. 자, 지금 우리 현재 세계지도 한 번씩 봤을 거야. 집에 지구본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계사 책이나 아니면 세계 지리 이런 건 1학년들이 너무 그런가? 자, 어쨌든 지구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뭐 아메리카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세계 지도를 한번 봤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부분을 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해양이거든요. 근데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대륙이 하나의 이 그림처럼 하나로 덩어리가 지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덩어리져 있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게너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베게너가 덩어리로 있던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서서히 분리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분리되고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대륙이동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놔야 될 건 대륙이동설이 뭐냐 했을 때, 과거에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는 학설로, 자, 그 다음에 대륙이동설은 누가 주장했을까요? 베게너가 주장하였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때 판게아라는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판게아라는 것은 한 덩어리였던 대륙을 판게아라고 얘기를 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뭐냐?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 누가 주장했느냐 하면 베게너가 주장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그림처럼 서서히 갈라져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 대륙이동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이 대륙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배울 건데 이게 이동하다 보면 부딪히고 파고 들어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화산 활동도 생기고 지진 활동도 생기고 약간 콧맹이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감기가 살짝 걸렸어요. 자,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대륙 이동설을 그냥 말만 하면 믿어주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륙 이동설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대륙 이동설의 네 가지 증거를 다다다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도 이제 익혀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대륙 이동설의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증거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요 부분 있죠. 자, 여기 동해안입니다. 동쪽. 자,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야. 서해안. 가끔씩 선생님들이 여기를 서라 부르고 여기를 동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함정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하지만 남아메리카 대륙은 동해안의 해안선이고 아프리카 대륙은 왼쪽 서해안의 해안선의 대륙이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다. 이게 대륙 이동설의 첫 번째 증거야. 그래서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화석의 분포인데 화석은 어떤 그 지역의 특징을 지역 또는 나라 뭐 거기에 기후나 환경의 어떤 특징을 대표하는 화석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화석이 발견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뭐 글로소프테리스, 메소사우루스 이런 화석이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나라에 사는 곰이랑 미국에 사는 곰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다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요 라인을 따라서 요 라인을 따라서 똑같은 화석이 발견되고 막 요 라인을 따라서 똑같은 화석이 발견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절대 똑같은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화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 가서 착 달라붙어 있었고 요 대륙이 여기 가서 착 달라붙어 있었고 얘가 착 달라붙어 있었고 얘가 착 달라붙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됐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같은 얘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화석이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두 번째 증거는 화석의 분포가 일치한다. 화석의 분포가 비슷하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가 지역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 지역 이렇게 연결된답니다. 만약에 요즘 같았으면 만약에 요즘에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아이랑 여긴 동그라미 아이가 살고 여긴 세모가 살고 여긴 네모가 살고 다 다양한 종이 살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연결된다는 것은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 빙하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죠? 빙하 요쪽에 많잖아요. 그죠? 요쪽에 이렇게 빙하가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빙하는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빙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빙하가 땅에다가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빙하가 있었던 곳은 아랫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빙하가 있었던 자리에는 흔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자, 이런 데 보면 빙하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야. 흔적이 있었어. 그래서 요 위에서 보시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자, 요 지역이 이렇게 둥둥둥둥 떨어진 거야.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은 당연히 빙하가 없는 지역이었지만 현재 요 지역에 가보면 빙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추해보면 이렇게 예전에 이 대륙이 남극에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빙하의 흔적. 지금 뭐 하고 있죠?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모인다. 다시 붙여보면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맥의 연속성. 자, 연속성이란 의미는 이가 산맥이 하나로 이어진다. 이런 말인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북아메리카랑 유럽에 이쪽에 빨간색의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근데 이걸 붙여보면 하나로 이어진답니다. 되게 신기하죠, 맞죠?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 지역과 요 지역이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맥의 연속성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근데 대륙이동설의 한계. 자, 대륙이동설인데 과학에서는 뒤에 이렇게 설이라고 붙으면 이거 말고 론이라고 있거든.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이론 있잖아. 이렇게 론이라고 붙은 건 학계에서 되게 인정받는 건데 설이라고 붙으면 인정을 많이 못 받은 겁니다. 그거는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왜 설로 남았을까요? 했을 때 그럼 대륙이 이동하는 것 같긴 한데 누가 이 큰 대륙을 이동시키느냐?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하우입니다. 하우. 알겠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한계를 얘기하시오 하면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대륙 이동설은 끝났어.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대륙 이동설은 뭐냐 했는데 과거에 모여있던 하나의 대륙 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판게아라고 했죠. 맞죠? 판게아가 서서히 이동하고 갈라지고 이동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이뤘다. 이게 대륙 이동설이고 누가 얘기했느냐 했을 때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증거가 있죠. 증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뭐죠? 1번은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 2번 화석 분포가 어떻다? 여기에 보시면 화석의 분포가 연결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화석 분포가 비슷하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빙하의 흔적이 남극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맥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연속성입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륙 이동설에 한계가 있었어. 자, 어떻게 이동했느냐?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요렇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요까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새로운 내용은 판의 이동과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판의 이동과 경계. 혹시 판이라고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겠죠, 당연히. 그래서 판. 자, 그냥 합판, 골판지판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한 글자로 진짜 판. 자, 이게 뭘까? 자, 요거는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의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지갑과 멘틀의 윗부분. 자, 멘틀까지 포함합니다.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판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깊이도 기억해 놓을게요. 판의 두께는 약 100km 정도입니다. 약. 알겠죠? 약. 정확히는 아니고 약 100km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노란색으로 여기가 지각이야. 자, 여기가 지각이고 자, 파란색으로 여기가 멘틀입니다. 근데 멘틀 다가 아니라 멘틀의 윗부분이야. 알겠죠?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데 단단하다, 단단하지 않다. 단단합니다. 단단해. 단단한 암석층. 알겠죠? 암석층을 우리는 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판은 약 두께가 여기 보이시죠? 맞죠? 몇 킬로미터다? 100km다. 모르진 않겠죠? 맞죠? 자, 그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 보시면 자, 지금 대륙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잠깐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자, 지금 여기에서 대륙과
해양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대륙을 포함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대륙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잘 안 보이죠? 자, 그래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 살짝 두께가 더 얇습니다. 해양판의 두께가 더 얇은데 이 부분을 해양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대륙판, 어렵지 않습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 자, 그 다음에 해양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 내가 누가 더 두껍다 그랬죠? 두께는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껍다. 자, 우린 근데 이쪽이 조금 공부 잘하는 동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수업하는 곳은 공부를 잘하는 동네인데, 자, 밀도도 배우기도 합니다. 밀도. 자, 밀도는 얼마나 더 빽빽한가. 빽빽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자, 밀도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그래서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다. 됐죠? 자, 근데 판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판이 이동을 합니다. 판의 이동. 판은 아래쪽에 멘틀을 따라, 여기 보면 멘틀이 있죠. 이 멘틀이 얘가 조금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면 유동성. 이 글자는 흐를 유, 움직일 동이 알겠죠? 그래서 흐르면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물렁물렁하거든. 위에는 딱딱해. 위쪽은 딱딱한데 여기는 딱딱한데 여기는 물렁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멘트를 따라서 1년에 수센치씩, 몇 센치야. 아주 미약하지만 너네들 손가락 한 마디?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한 요 정도 마디. 근데 이게 막 판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씩 차이가 나. 그래서 1년에 수센치씩 천천히 이동하며 얘들의 이동 방향과 속도가 전부 지 맘대로야. 알겠죠? 그래서 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아래쪽에 멘트를 따라 움직이는데 한 1년에 수센치, 몇 센치 정도 움직이고 속도가 서로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우리 판 한번 볼까요? 판을 보시면 지금 한 10개 정도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구경만 해봅시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라시아 판, 북아메리카 판, 이런 건 대륙판이겠죠. 자, 그 다음 필리핀 판, 필리핀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필리핀 밑에 있다. 필리핀을 안고 있다 해야 되나? 그래야 되고,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바다 좀 맞죠? 태평양판, 나스카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그 다음 남극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아프리카판, 이렇게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 아까 대륙이동설이 뭐를 설명하지 못했다 했죠? 대륙이동설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했죠. 그래서 발표 당시에는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륙이동의 새로운 증거와 대륙이동의 원동력이 밝혀졌습니다. 자,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이제 판이 움직이는 거야. 대륙이동을 누가 하냐 하면 판이라는 아이가 대륙을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각이랑 그 멘틀 윗부분을 포함해서 그걸 판이라 하는데 이 판이 움직인다는 거잖아. 근데 판이 움직이면서 그 위에 있는 땅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판이 곧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자,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밝혀냄에 따라 판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판 구조론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판 구조론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판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 땅이 갈라지고 이동하고 분포가 바뀌고 뭐 지진 화산이 생기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판의 경계는 대부분 대륙의 가장자리나
해양의 중앙부에 나타나지만 대륙의 내부에도 판의 경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대륙이 있으면 대륙의 가장자리나 그 다음에 해양의 중앙부. 자, 여기가 해양의 중앙부입니다. 해양의 중앙부. 자, 그 다음 여기도 해양의 중앙부인데 이런데 판의 경계. 자, 요런 데가 다 경계죠. 맞죠? 자, 경계인데 가끔씩은 어디에 있기도 한다? 대륙의 내부에 나타나기도 한다. 요런 데가 대륙 내부에 나타납니다. 일일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만약에 물으면 대륙의 가장자리 또는 해양의 중앙부. 자, 판의 경계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1번 대륙의 가장자리, 2번 해양의 중앙부. 하지만 대륙 내부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판의 경계에는 판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모여들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계속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팔을 움직인 방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판도 있어. 그래서 모여들기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가는 판도 있어. 서로 뭐 어떻게 멀어지기도 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판의 경계부에서는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로 우리 여기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을 거야.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 요쯤에 일본이 있죠. 정말 세계에 비해서 되게 작다, 그지? 근데 정말 열심히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자, 근데 여기 일본이 있는데 자, 일본 요 근처에 판이 있단 말이에요. 판이 많아. 일본 근처에. 그래서 유라시아 판도 있고 여기 태평양 판도 있고 아랫부분엔 필리핀 판이 있어.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서 얘가 막 이렇게 모여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쪽 판의 경계에서는 막 땅들이 서로 부딪힌단 말이야. 이렇게 부딪히니까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도 아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은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좀 종종 일어나죠. 맞죠? 그게 판의 경계부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판의 경계에 바로 위치하지 않아서 조금은 더 안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완전 좀 안전한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판의 경계부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지진이나 화산이 잘 안 일어나. 하지만 요런 데 사는 사람들 있죠. 자, 이런 데는 지진이나 화산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멀진 않죠. 그죠? 자, 요렇게 됐고, 이제 복습을 해주시고, 옆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1번, 그림은 대륙의 이동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오래된 순서부터 나열하시오 하면 제일 먼저 오래된 게 나죠. 나. 이때를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판개아라고 합니다. 판개아.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좀 떨어진 게 가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 다를 이루고 있다. 됐죠? 자, 이제 대륙 이동설인데 베게너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맞는 말이죠. 대륙은 과거에 한 덩어리로 모여 있었다. 자, 그리고 대륙은 점점 멀어집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죠. 그게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자,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된다. 맞죠?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의 기후가 비슷하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기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여러 대륙에 떨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 지역이 연결된다. 맞고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읍, 디귿, 리을 이렇게 되고요. 자, 4번 판에 대한 설명이다.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위쪽을 포함한 단단한 암수층으로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약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당연히 대륙판, 육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5번. 판의 이동과 경계에 대해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자,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같은 방향이 아니라 제각기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판의 경계에서는 항상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도 있고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어긋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입니다. 이제 외울 거는 많이 줄었으니까 가볍게 조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면 안 되고요. 자, 화산대와 지진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화산이 뭔지는 알고 있죠? 대충. 자, 마그마라는 아이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화산이 이렇게 활동이 일어나면 이제 용암, 그 다음에 화산 기체, 화산 쇄설물 등이 분출된다라고 했는데, 자, 옆에 보시면 용암은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간 것.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기체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용암이라 하는데, 가끔씩 쌤 용암하고 마그마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기체가 쏙 빠져나간 걸 용암이라고 해. 알겠죠? 그리고 화산 기체에 보면 수증기도 있고 수소도 있고 메테인 가스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약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유독하기도 하고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는 가스 성분을 화산 기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산 막 터지는 데 있는데 화산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서 화산이 막 분출되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분진에 쌓여서 이렇게 묻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데 화산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돌덩이들도 나옵니다. 우리 제일 앞에서 배웠던 막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에 직접적인 조사 방법에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었잖아. 거기에 분출물에 우리 이 분출물 중에 돌덩이 같은 거나 가루 같은 것 이런 걸 화산 쇄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용암, 화산 기체, 화산 쇄설물 등이 분출된다. 자, 그리고 화산이 너무 심하게 방출되면 지진이 발생하기도 해. 그래서 빵 하고 터지면 당연히 땅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화산 활동은 우리가 대부분은 피해가 더 많겠죠. 그래서 화산이 주변에서 일어났다 하면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다음 집이 부서지기도 하고 자동차가 녹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용암이 흘러 불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파괴되기도 하고 막 자동차가 부서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리고 화산재, 까만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까만 화산재가 요거 보세요. 이렇게 까만 화산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육지야, 평지야. 근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근데 이 화산재가 햇빛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도 생깁니다. 화산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죠? 자, 근데 일본이 그래도 맨날 지진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도 혹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 일본 한두 번 다 가봤을 거야. 그리고 일본 가면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온천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화산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나 온천 등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뭐 이게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화산 그 안에서 나오는 물이 뭐 피부에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고 화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그게 땅에서 나오는 열을 지열이라고 해. 이걸 땅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지열을 난방이나 발전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피해만 보지 말고 혜택을 누리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지진이 뭔지 알겠죠? 지진 좀 한 몇 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한 10년 됐나? 자,
그때 수능이 취소되는 일이 생겼어. 일주일 연기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자, 지진은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어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원인은 주로 땅이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하고, 지층이 막 이렇게 외부의 힘을 받아 이게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막 외부에서 압력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돌들이 변성합이 되기도 하지만 지층이 이렇게 탁 끊어질 때가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의 마그마가 뚫고 나올 때도 지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자, 지진이 먼저 날 거야. 자, 그때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이거 고등학생들 잘 못한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자,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쳤거든? 요새 고등학생들은. 근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칠 거니까 너네들은 이제 알겠죠? 자,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규모랑 진도야. 자,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야. 그래서 규모란 것은 A라는 지진, B라는 지진, C라는 지진이 누가 더 세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 그래서 A라는 지진, B라는 지진, 얘가 규모가 8이고 얘가 규모가 7이고 얘가 규모가 6이다 하면 8이란 지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훨씬 더 많은 걸 지진의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진 발생 지점으로 거리 등에 관계없이, 여기 보시면 거리 등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자, 여기에 지진이 생겼어. 자,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8이고 B가 7이고 C가 6이야. 자, 근데 자, 여기에 내가 살고 있었어. 얘가 A고 얘가 B고 C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A라는 지진의 규모는 8이야. B라는 지진의 규모는 7이야. C라는 지진의 규모는 6이야. 뭐 이렇게까지 그냥 이 자체 지진의 그냥 세기 이걸 나타내는 게 규모고요. 자, 그 다음 진도는 피해 정도야. 피해 정도. 피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할 때 어떤 지역의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를 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나는 여기에 있었어. 근데 내 친구는 여기에 살았어. 친구는 여기에 살았어. 근데 여기에 8이라는 지진이 생겼단 말이야.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했어. 그러면 친구랑 나중에서 진도, 다른 말로 피해 정도 누가 더 크냐면 친구가 더 크겠죠. 맞죠? 왜냐하면 지진이 생긴 지역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나는 더 멀잖아. 그지? 그래서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역에 상관없어. 이 친구도 A라는 규모 8, 나도 A라는 규모 8의 지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자. 하지만 진도는 A라는 아이가 막 7이고 그 다음 나는 막 6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너무 어지럽게 써서, 자, A라는 지진이 생겼습니다. 규모 8의 지진이 생겼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 엄마가 살고 있고 나는 이제 자취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대구야. 대구. 그리고 여기는 서울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서울에 갔어. 나는 인서울에 서울대학교 입학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제 경산이라는 곳이야. 경산에서 규모 8의 지진이 생겼어. 규모 8의 지진이 생겼어. 그러면 서울에서도 이 지진은 규모 8이 되는 거고 대구에서도 이 지진은 규모 8이 되는 거야. 근데 대구에서는 막 집이 쓰러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이랬대. 근데 서울에서는 약간만 땅이 흔들렸대. 그래서 어떤 지역에 땅이 흔들린 정도가 피해 정도인데 여기는 진도가 6이었고 여기는 진도가 뭐 3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진도가 크다는 건 피해가 더 크고 땅이 더 많이 흔들렸다. 진도가 작다는 건 피해가 더 작고 땅이 더 적게 흔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지진, 규모, 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내려가서 자,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돼 있는데, 자, 화산대는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화산대. 그 다음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워온 게 있잖아, 맞지?
근데 화산대 지진대를 막 이렇게 세계 지도에 그려보니까 특정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하더래. 그래서 이게 타산 지진이 생기는 건 막 다 찍어봤어. 찍어봤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화산대랑 줄었네. 자 화산대와 지진대를 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화산대고요. 이 빨간색 점 보이죠? 화산대고 파란색은 지진대야. 파란색 지진대. 자 그리고 보라색은 판의 경계야. 선들 판의 경계인데 보니까 거기다 뭘 하더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는 거의 일치한다. 왜? 화산활동, 지진활동의 지각변동. 우리 이걸 지각변동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걔들이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너네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1번, 2번 화산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이 일어난다. 써줄까요? 자,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2번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이 생긴다. 이 중에서 맞는 말이 하나만 있습니다. 뭘까요? 자, 답은 요겁니다. 자, 우리 포항에 지진이 생겼잖아.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아마 지진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근데 거기에 마그마가 분출됐나요? 안 그렇죠, 맞죠?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대체로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이 그림은 화산대와 지진대 판의 경계가 일치한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 판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10개의 판들을 다 외우고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고 여기는 어떤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건데 우리는 그거 공부하기 전에 자세하게 하기 전에 우리 일단 첫 번째는 판이 무엇인가, 두 번째 판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가, 10여 개로. 판의 이동 방향은 다 같은가? 아니야, 다 달라. 근데 판의 이동에서 뭐가 잘 일어나? 지진과 화산이 잘 일어난다. 뭐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지금 세계 지도를 조금 확대해 놨죠, 맞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일본이 있죠. 일본 쭉쭉쭉쭉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데서 점을 막 찍어놨어. 파란색 점, 빨간색 점을 막 찍어놨죠. 여기 보이시죠? 맞죠? 자, 이런 데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지진과 화산이 많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유라시아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옆에 오른쪽 중앙부까지 태평양판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필리핀판이 있어.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유라시아판의 경계부에 있어서 많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 그래서 일본은 자주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참고로 자, 여기서 이 땅이 끊어졌어. 땅이 끊어졌는데 지진이 시작된 곳 있죠? 자, 이 부분을 진원이라고 표현하고, 자, 진원의 땅바닥 부분 있죠? 땅 윗부분. 자, 이 부분은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진이 시작된 부분, 진원, 근원지 이런 얘기고 바로 땅바닥 윗부분을 진앙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론 과학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시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진 대처 요령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진으로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어. 그러면 일단 내 머리가 제일 중요하거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탁자 밑으로, 단단한 곳 밑으로 들어가.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자마자 출구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문을 열 수 있어야 돼. 문이 가끔 안 열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문부터 열어놓고 그 다음에 가스와 전기는 차단해서 화재를 예방합니다.
내가 만점짜리 그 100점짜리 성적표도 다 날라가지고 상장도 다 없어지고 우리 집에 혹시 돈 놔뒀다면 돈도 다 탈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전기를 웬만하면 다 차단할 거기 때문에 멈출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담장, 가로등, 전선 이런 데서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방송 등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다 했죠. 근데 태평양 쪽에 보면 전 세계의 지진의 80%가 여기에서 일어난대. 여기에서. 알겠죠?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불의 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 세계 지진 활동의 80%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환태평양, 환이 골이거든, 골이. 골이 모양의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요 부분을 뜻하고, 쌤이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죠, 맞죠? 전 세계 80%가 여기에서 발생해서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를 뭐라고 부른다고? 불의 고리, 고리, 고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건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자, 해령이라고 있는데, 해령은 그 깊은 바다 속에 존재하는 해저 산맥으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해령이라고 보이죠? 자, 바다 속에 있습니다. 바다 속에 산맥이 있어. 바다 속에 산맥이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바다 속에 산맥이 있고, 요런 데도 있습니다. 요런 데.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바다 속의 산맥에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래서 인어공주가 이 산맥에서 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지진 활동 때문에. 알겠죠? 화산도 분출됩니다. 자, 요것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잠시 정리하시고 개념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풀었죠? 자, 6번 갈게요.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액체 상태의 물질만 분출된다. 아니죠. 뭐 나온다 했지? 용암. 그리고 또 뭐? 그리고 화산가스, 화산기체, 화산가스, 화산가스. 자, 또 뭐 나오죠? 화산 쇄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쇄설물. 화산재를 포함한 쇄설물이 나온다고 했죠. 자, 화산 활동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나옵니다. 대체로 지진이 생겨. 됐죠? 자, 그리고 지진은 주로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7번에 자, 규모, 진도 구분해야 되겠죠.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너네들 이 문제 풀면서 이제 다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자,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측정되는 것은 규모. 발생 지점으로 멀수록 대체로 작게 측정되는 건 진도.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규모. 지진으로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진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가는 화산대와 지진대. 그리고 나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랑 일치한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대서양 중앙 부위다. 쌤, 대서양이 어디 있어요? 하면, 자, 대서양이 여기가 대서양이야. 요 바닥. 보면 대서양, 바다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앙부에서 화산 활동이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요 그림도 보이죠? 맞죠? 됐죠? 그래서 주변부가 아니라 중앙부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태평양은 주변부야. 태평양은 주변부인데 대서양은 중앙부야. 자,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저기 띠들 보이죠? 맞죠? 자, 화산 활동은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은 화산과 지진 다 똑같습니다. 지진은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서 일어난다가 아니라, 자, 화산과 지진 모두 여기 다 없애자. 화산과 지진 모두 대륙의 주변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틀렸다. 그죠?
자, 우리나라 부근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인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판의 경계에서 일본에 비해서야 멀기 때문에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훨씬 적게 발생한다. 다행히 좀 있죠. 자, 요번에는 뭐 따로 우리 탐구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요런 이론이고 조금만 정리해주면 저번 단원보다는 훨씬 외울 게 적고 이해만 잘 하시면 되는 단원입니다. 맞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